마야 문명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그쵸. 정글 한가운데 엄청난 도시를 지었다가 갑자기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미스테리한 문명을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이 이미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하잖아요. 정글 깊숙이 숨겨진 비밀, 사라진 문명이라는 그 신화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마야인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야 문명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오랫동안 학자들은요, 마야의 역사를 고전기라고 부르는 시대로 딱 잘라서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찬란했던 시대가 서기 900년쯤에 갑작스러운 붕괴로 막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죠. 수세기 동안은 그게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발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역사가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야의 진짜 스토리는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과 끈질긴 생명력에 관한 거였어요. 자, 마야 문명이 서기 900년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그 첫 번째 중요한 단서, 바로 이 도시 치첸 이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기존의 관점과 새로운 증거가 딱 비교되죠. 왼쪽이 우리가 알던 붕괴 이야기고요. 오른쪽을 보면 와, 오히려 서기 900년 이후에 건축이랑 공학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번성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런 발견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라이다 같은 첨단 기술 덕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레이저를 쏴서 빽빽한 정글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그 지형을 3D로 싹 다 보여주는 기술이거든요. 이걸로 과학자들이 처음으로 이 고대 도시들이 진짜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보게 된 거죠.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치첸 이트사의 쿠쿨칸 신전, 계단, 이게 전부 365개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1년 365일, 태양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달력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천문학 지식이죠. 하지만 이런 마야인들에게도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바로 기후변화였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 증거를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동굴 속이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동굴에 있는 석순 있잖아요. 그게 나무의 나이테처럼 아주 조금씩 자라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강수량 정보가 화학 신호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석순을 분석해서 마치 타임캡슐을 여는 것처럼 과거 기후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밝혀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서기 1000년부터 1100년까지 무려 80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있었어요. 비가 평소의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끔찍한 기후재앙이 결국 찬란했던 치첸 이사를 무너뜨린 겁니다. 하지만 마야인들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들은 마야판이라는 새로운 수도를 세우고 다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가뭄, 질병, 그리고 내전이라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어요. 이 마야판이라는 도시는요, 과거 가뭄의 뼈아픈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아주 영리하게 설계됐어요. 세노테라고 불리는 물이 가득한 천연공골 우물 근처에 일부러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9km짜리 성벽으로 둘러싸서 보호한 그야말로 요새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리하게 대비했는데도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또다시 끔찍한 가뭄이 닥치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돌아요. 그러자 결국 권력을 쥐고 있던 가문들 사이에 갈등이 터지면서 내전으로 번집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마야판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당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고고학자 마릴린 마손의 이 한마디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불에 탔는데 다시 짓지 않은 건물들, 그리고 토막난 시신들이 묻힌 집단 무덤, 이런 것들이 마야판의 마지막을 장식한 내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야판이 버려지고 약 60년쯤 지났을 때 이번엔 바다 건너에서 새로운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스페인 정복자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페인 사람들이 마주한 게 완전히 망해버린 문명의 폐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여러 왕국들이 얽혀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었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마야판이 무너진 뒤에 마야 사회는 중앙 권력이 없었어요.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있었죠. 이게 역설적으로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 한 명만 딱 잡으면 끝나는 그런 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아직 교활한 전략을 씁니다. 마야 왕국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이용하는 거죠. 한쪽이랑 동맹을 맺어서 다른 쪽을 치게 만들었어요. 내부 분열을 부추긴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땅만 뺏는 게 아니라 마야의 정신 자체를 없애려고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그들의 책들을 전부 이단이라면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야의 저항은 정말 끈질겼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발을 디딘 후 거의 200년이 다 된 1697년, 그때서야 마지막 마야 도시인 타야살이 함락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그들의 생존 의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따라오셨는데요. 이제 사라진 문명이라는 신화가 왜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마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800만 명. 이게 바로 오늘날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야 인구입니다. 사라졌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인구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도 거의 30개에 달하는 마야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아주 오래된 그들의 예술, 전통, 의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 옛날 마야판 시대에 쓰던 성씨를 가진 후손들이 바로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한 생존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야 역사학자인 휴고 툰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살아있고 전통도 살아있다. 마야 사람들은 여기에 버티고 서 있었고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냈고 지금도 바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마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라졌다고 쉽게 단정해버린 다른 문명들 중에는 어쩌면 아직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